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일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집에서 놀아가지고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제 뭐 하나님 얘기나 명리나 주역 얘기를 할까 싶어도 지난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쭉 본 사람들은 저기 앞날에 대한 예측 같은 거는 트럼프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다, 얘기 사주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앞날 예측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를 이렇게 봐서는 적용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가 거의 내가 얘기한 것대로 가능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기해년 운세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6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부도 나는 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부도 조짐이 구체적으로 8월 달이면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8월 달에 되자마자 그냥 시가총액이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75조가 날라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부도죠, 부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00선이 무너졌는데 1900 얼마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다우지수가 왕창 무너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서비스 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좀 든든하죠. 제조업이 제일 든든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정도가 아니라 꽉 잡았죠, 전 세계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근데도 중국도 자꾸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렵다 모른다 이렇게 아주 전문가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 맞다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제일 튼튼하죠. 그러니까는 중국이 그러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니 펀더멘탈하고 실물 경제가 좋다고 하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폐 경제 쪽에 금융 쪽이 막 이렇게 달러가 막 나가고 그러면은 중국도 어려워지니까 조금 그렇게 고려를 하는 것 뿐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고를 시진핑이 가졌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하고 무역전쟁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지난번에도 뭐냐면은, 과연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 무역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연 누가 이길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든든한 나라를 못 당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폐 경제 해가지고 금융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게 이길 것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우지수 같은 것이 확 몰락하고 한 거는, 관세 탁 부과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물가가 팍 올라가죠. 그 밑에 있는 일상 소비하는 국민들은 관세가 높아지니까 더 비싸게 물건 사게 되니까는 점차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펀더멘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중국이 최고죠. 우리나라는 펀더멘탈 이렇게 얘기해봐야 지금 반도체밖에 없죠. 반도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재용이 사주를 봐서는 2022년도 되면은 중국이 많이 쫓아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돈 벌고 오는 그런 시대는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문재인이가 너무 그냥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좀 너무 국민 상대로 사기를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거 그 이상으로 이제는 사기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유튜브에서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불안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경제적인 사항을 이렇게 좀 불안스럽게 얘기하는 거를 뭐 방지하고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뭐야 근본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도 결국에는 그 1965년도에 다 해결된 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 일본에서 입장을 이렇게 그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그 병신 같은 고정이 있다 뭐 이런 놈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잘못한 거죠. 그냥 정치가나 국가가 그 잘못한 걸 이렇게 얘기되는데 무조건 그 뭐야 미국이 나라를 일본이 나라를 침탈해가지고선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뭐야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깨어난 지도자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없었고 어리석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과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되 저기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 일본에 대해서 반일로 몰면서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뭐 불면도 한다든가 뭐 아베 정권 타도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본질하고 현상이 있거든요. 그 현상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되게 심하니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선 8월 이렇게 내년 4월 10일까지 총선까지 그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는 지금은 이제 그 반일 감정으로 몰아가지고선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그런 바람몰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는 국민도 참 우매스럽고 참 그 이면에는 총선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해서 가겠다 이제 그런 심보가 있던 것이 아니겠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복선이 깔린 거죠. 그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와야 전국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제가 보기에는 3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8%, 29%가 문재인 지지하는 적인데 근데도 이게 그 3분의 2 되면 탄핵이 되는데 그 문재인 군이 내년 4월 이후에 탄핵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추세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고 한 이것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파하고 뭐 달창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몰수된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정부에서 뭐야 그 52시간 하고 뭐 최저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공사 같은 거 따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계속 거길 더 오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도 이렇게 각오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 이상이 보수 쪽으로 이렇게 표가 몰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탄핵이 안 되게 길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헌법을 확 바꿀 정도의 그것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이 한 55, 그 다음에 진보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 쪽이 한 45 이런 정도로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되게 이제 그냥 저견식으로 확 가버려요. 이제 문재인 사주가 인수가 강한 사주에 내년에 경자 신축 이렇게 와가지고선 관성이 되게 강하게 와가지고선 그냥 인수가 강한 사주에는 관성이 오면 그냥 밀고 가는 게 있어요. 이다가 2022년도 이민년이 되면은 그 문재인의 경쟁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꼬르륵 몰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대선을 이렇게 대권 주자를 내서 어느 누구를 내세우든 박원순이든 김경수든 뭐 이낙연이든 뭐 지금 뭐 조국이든 뭐 이런 사람이 나오고 해봐야 꼬르륵 가는 분이기 때문에 2020년 대선에는 잡지를 못해요. 그럴 때 총선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그 뭐야 탄핵 정도 가는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갑니다. 그거는 문재인 사주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주역회가 내년은 그 경자년이 그게 텍스곤이라 해가지고 되게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식의 주역회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자수는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자년 그 운이 지금 와 있죠. 근데 그 전반적인 거는 제가 이제 그 지난 동영상에 두세 번 올렸어요. 그걸 잘 보면은 돌아가는 추이를 이렇게 확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느낀 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사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쪼아요. 쪼개 돼 있어요. 그야말로 닭대가리들이죠. 주사파는 그야말로 닭대가리들. 이게 자기 사상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 닭들이만의 보통 뭐 그냥 모으면 닭대가리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직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게 주사파는 쉽게 말하면 닭대가리들이에요. 크게 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냥 막 쪼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냥 한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상화꽃을 이렇게 많이 한국에다가 들여다 뿌리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운남성에 가면은, 두남이라고 하는 데는 그 카네이션 그 화훼단지가 되게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고급 생화 쪽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는 상당히 거기서 그 생화를 많이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박 사장이라는 분이 저 김해 사람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 유리하우스를 되게 크게 줘가지고서 난종자를 거기서 배양해가지고 한국으로 뿌리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은 난 수요가 많이 줄고 이렇게 했지만 그 고급 난 같은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면도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줄기하고 뿌리는데 이렇게 싹싹 오려내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가지고선 그것이 막 이렇게 싹이 나고 하면은 비료조가 살짝 키워가지고선 이 컨테이너 담아가지고 한국을 뿌리고 그러죠. 근데 그때 있을 때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뭐 신비다, 벤파레다, 일반 고급난 같은 거를 거기서 그 싼 여자 인력을 사가지고 거기서 배양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박 사장이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혼자 나가 있었는데 취미 삼아가지고서 뭐냐면은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키워요. 근데 닭은 잡아먹게 키우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거기서 상당히 희귀한 현상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료를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먹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먹고 남은 밥 있잖아. 밥 찌꺼기들. 밥 찌꺼기, 뭐 반찬 찌꺼기, 고기 찌꺼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그 마당 있는데 들어오는 그 사무실 바로 앞에 그냥 이렇게 큰 통에 그 찌끄레기 이렇게 짬밥이죠. 이렇게 짬밥을 그냥 밥하고 뭐 반찬하고 뭐고 이렇게 큰 대야 같은 데 이렇게 딱 놔줍니다. 그러면은 개 키우지요, 고양이 키우죠, 닭도 키우고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개가 제일 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싸워봐야 결국에는 이제 그냥 개가 크니까 확 하고 오면은 고양이는 못 이깁니다. 고양이가 개를 못 이겨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저기 오면 이제 닭을 잡아먹고 하거나 저기 하는 거 이제 당연하죠. 그러면은 저기 하는데 그 대야 같은 짬밥을 이렇게 싸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일 득세에서 하는 것이 이게 닭이에요, 닭.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밥을 이렇게 이제 짬밥이 나와서 이렇게 덜어져 이렇게 또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개가 와서 이렇게 먹으려면 고양이가 와가지고서 개 턱주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칩니다. 이게 딱 쳐요. 그러면 개가 딱 물러나요. 딱 물러나요. 근데 고양이가 먹으려 그러면은 닭이 와가지고 고양이 딱 쪼옵니다.
딱 쏴요. 고양이들이 그냥 거기서 한번 탁 쏘기에 하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닭이 이제 한 두세 마리 와가지고 대야 있는 거를 막 쫙 먹어요. 쫙 먹어요. 그러니까 닭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불렀다 먹으면 쭉 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걔는 멀쩡히 서 있는데 고양이가 와서 그 다음을 먹더라고요.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주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걔가 그거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사무실 들어가는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었고, 이렇게. 근데 그 양지 바른 쪽에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신발대 같은 데 놓은 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가 벌부렁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그 개 배 위에 올라와 있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닭들 그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보고 나서 그 박사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등치만 컸지 이 개가 이 병신 같고 그 다음에 닭이 고양이도 닭을 못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장이 누군지 알아? 저 닭이야 닭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이제 항상 이 짬밥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 개나 고양이나 닭의 그 동물적인 본성을 잊어먹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항시 자기들 먹을 거는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닭하고 고양이, 개가 그냥 사이좋게 거기서 놀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먹이가 있을 때는 제일 개가 병신 같고 그 다음에 고양이고 닭이 제일 먼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지. 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면 세상의 일반 동물의 그 과정이나 그 생리 과정도 바뀌는구나. 근데 그걸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것도 이게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불편한 사실이라고 하는 그 글에 내가 이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 풍족하게 다 이렇게 채워지고 걱정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저기는 이 닭이 먼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뭐냐면은 이 닭대가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생리적인 현상에서 이렇게 여기 되면은 닭이 먼저가 된다는 얘기죠. 이 닭대가리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사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닭대가리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쪼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사파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산당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김정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남이 밑에 있거나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는 뭘 느끼냐면 이걸 느낍니다. 그 규범을 따지고 그 다음에 예의 따지고 그 다음에 법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1인자가 되거나 천하를 자기가 다 이렇게 짊어지는 대권을 잡았거나 김정은처럼 됐거나 트럼프처럼 이렇게 되면요 자기 그 본바탕에 그 모든 사회적 규범이나 뭐나 이런 걸 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어느 지위에 있건 돈을 많이 벌건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내려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매사에서도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요셉의 일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득자리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제 1인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자기 본바탕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바탕에서도 이 닭대가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냥 되게 좀 이렇게 오도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갖고 주사파처럼 공산주의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분리하면 이 대가리만 감죠. 그러니까는 분리하면은 전반적으로 자기 몸까지 확 숨어야 되는데 이게 대가리만 감춥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건
중국이 지금 홍콩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15년 4개월 살았기 때문에 전쟁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길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반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본주의거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초 사상에 가지고선 설마 그러냐 하면서 이제 중국을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중국에서 오래 살고 밑바닥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중국은 일반 상식이나 일반 그다음에 뭐랄까 민주주의나 자유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콩에가 지금 이렇게 심하게 이게 자제되지 않으면은요, 그 심하게 계속 가면요, 그냥 장갑차고 탱크 그냥 밀어쳐 갑니다. 제2의 천안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진핑이는 트럼프 지금이야 무역전쟁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8월부터는 지금 시진핑이 뛰고 트럼프는 가는 놈이라고. 점차차 가면 트럼프가 점점 무역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운조스가 완전 확 적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어렵게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이제 지끼리 농산물도 안 사주죠. 관세도 하려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진핑 꼬라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홍콩 문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홍콩에 자꾸 이렇게 데모가 심해지고 이렇게 가고 하면은요, 그냥 시진핑이는 그래야 그냥 그럽니다. 이게 천안문 사건처럼 이렇게 하자. 그냥 이게 있어요. 탱크나 장갑차 딱 가면은 그냥 처음엔 총을 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총을 쏘지. 이게 천안문 사건도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시위하는 들이 화염병을 던지죠. 그럼 장갑차에 불이 났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안에 운전하고 오는 군인이 탈출해서 나오죠. 그러면 그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테러하거나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물론 시진핑이나 공산주의는 그걸 또 노립니다. 장갑차 가지고 처음엔 막 밀어붙이고 총 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군인이 죽으면 자위 차원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냥 들이뭉개버립니다. 총 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중국 같은 게 홍콩은 제2 양국체제라 그러는 거는 홍콩이 금융도시다,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시진핑이 뭐냐,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 세력과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아봤는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지금 미투라든가 무슨 얘기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냐는데, 걔네는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자유주의는 무식하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통치 이념입니다. 그것이야.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색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홍콩에 막 들긴 하는데, 적어도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만 데모하면 국민 보류케 인권 이런 얘기하죠. 그 나라는 원칙적으로 경제는 별도라 해도 정치나 군사는요, 중국 지배하는 데 아닙니까? 그냥 깔아뭉개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홍콩은요 힘들어집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폭락하고 뭐 한다 그러죠? 아이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있어요. 경제라는 정치하고 다릅니다. 정치는 군사하고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보통 전 세계 트럼프하거나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이나 누구는 경우에 정치는 말장난이에요. 정치는 난 말장난이라 봅니다. 정치는 말장난하고 달라요. 이 경제라는 건 뭐냐면 사람 수를 얘기합니다. 사람 수. 시장 원리라는 게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금융이라고 하지만 이게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지금의 14억, 15억 되는 인구의 시장을 어느 전 세계 사람들이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진핑 길게 보면은 홍콩 금융 뭐 이런 거 니네들 나 아니면 돈 벌 수 있고 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어. 당분간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은 홍콩이 저기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만 길게는 다 내 수중에 들어올 수 할 수 있어. 그 자유세계의 시장 원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건 사람 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다 종속돼서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진핑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체제는요, 최대 체제 유지, 그러니까 자기들 계속 지배해 나가는 그것이 그 원칙입니다. 중국은 그 땅덩어리를 다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지배하고 하는 거는요, 이 특이한 공산당이 전제주의처럼 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 그 공산당 체제인데 이거는 상당히 전제주의 국가이면서도 그 저 뭐 칭해성 뭐 우르무치가 있는 저쪽 저기 우르무치 쪽이나 저 뭐 라시아나 이런 것이 다 통치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이나 이 지배체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군사나 안보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이 경제도 이 중국 공산당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학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요. 얘네들은 제가 보는 게 조금 특이한 그 저기가 이렇게 그 지배된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자유주의 국가에서 중국 경제나 중국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중국 내에서 중국 평가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전문가가 이게 앞날을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명료와 주역의 해석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제가 동영상에서도 몇 번 올리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부도나는 문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역해서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그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는데 트럼프는 지금 가는 눈입니다. 가는 눈이에요. 근데 시진핑은 점점 뜨는 눈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 지난 동영상에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